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6월 29일 일요일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어떤 가장 중심에는 상법이죠. 상법 개정. 상법 개정이 있고 그 속에 보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 일단은 이제 자사주 소각 이 부분은 제외됐죠. 그리고 그 다른 부분 전자투표도 유예기간은 있죠. 한 1년 정도. 근데 이제 어떤 그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감사라든지 이사 구성, 주주 충실 의무 뭐 여러 가지는 바로 시행. 그러니까 빠르면 7월 4일 뭐 이래 될 것 같아요. 그래 되면 우리나라 정서상 또 자진상폐 이런 기업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자진상폐가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진상폐란 건 뭐죠? 스스로가 회사를 문 닫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되죠. 해야 될 이유. 첫째는 나는 우리 회사를 그죠? 우리 가족 회사로 만들고 싶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어. 돈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 또 내 아들한테 회사도 물려주고 싶어. 근데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상속세를 많이 내야 돼. 그래서 상속세를 내기가 싫어. 내기가 싫으니까 주가를 막 그냥 떨어뜨리고 싶어. 그 모든 게 내 마음대로야. 왜? 저는 회장이니까. 이게 가능했어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런데 이번 상법이 개정이 되면요. 안에 감사부터 이사나 이런 것들은 뭐 내 마음대로 못해. 딱 감사, 누군가가 지키고 있어요. CCTV 하나 달아두고, 그냥 편안하게 일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감사가 내 마음대로 내 돈이라고. 애들이 와. 아빠! 하고 놀러 왔어. 아빠 돈 좀 줘. 그래. 서랍 딱 열어가지고, 했다! 하고 5만원짜리 뭉탱이 하나 툭 던져줘.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이게 상법 개정되면 옆에 감사가 딱 지켜보다가, 배임, 횡령, 내부 고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짜증나. 그럼 어떻게 해요? 에라이 상폐하려한다. 자진 상폐하려한다. 내가 이러려고 상장했냐.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이 상법 개정이 되면 이 상폐, 자진 상폐하는 기업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어때요? 상폐하려면 텔코웨어처럼 그죠?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상한가 한 방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된 기업이 얘는 자진 상폐할 가능성이 많겠다 싶은 기업. 그 기업은 뭐다? 상속을 목적으로 좀 눌렀다는 느낌. 무조건 뭐 100%는 없죠. 그리고 자진 상폐하려면 95%까지 끌어모아야 돼. 그러면 대주주 지분이 10% 20%인데 95%까지 끌어모은다. 이거는 불가능이죠. 최소 한 60, 70% 지고 있는 회사. 그런 회사는 조금만 돈을 투자해서 끌어모으면 자진 상폐 가능해요. 그리고 돈이 많아야 돼. 그리고 상속을 목적으로 해야 돼. 그죠? 여러 가지를 쭉 유출을 해서 맞추다 보면 그렇게 해당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동인기연, 얘도 해당이 돼요. 그죠? 앞전에 말씀드렸죠. 등산복, 이런 회사. 물론 삼익악기도 해당이 돼요. 삼익악기도 시총이 한 1000억인데 자산이 한 5천억이 넘어요. 보수적으로 봤어. 그래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자진 상폐 가능성이 있다 싶은 회사들을 덤으로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어쨌거나 아주 우량하고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다. 또 저 PBR, 그죠? 저 PBR 주식들 가만 안 둬. 뭐라고 했죠? 0.8까지 맞춰라 했죠. 그러니까 자진 상폐 아니라고 해도 저 PBR 주는 0.8까지 맞추려면 최소한 더블 나겠네. 이런 종목도 많다는 거예요. 그 재료를 복수로 안고 있으면 더 좋은 거죠. 동인기연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다. 뭐 등산복, 가방 이런 거 만들고 뭐 하는 회사다. 이런 거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은 패스. 넘어가고. 일단은 얘가 상장했을 때 가격이 3만 원. 지금 15,000원. 절반 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공모, 이제 고평가에 따른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물론 고평가라고 보지는 않아요. 3만 원이면 돈 버는 거에 비해서 그냥 똔똔이
적당히 그냥 뭐 평균치는 뭐 대접은 받았네. 그러니까 지 가치만큼 그냥 시장에서 평가해 줬네. 저는 보니까 그 정도 개념. 그리고 뭐 따로 락이 걸린 것도 없어요. 왜? 비인기 종목이니까. 얘가 뭐 바이오나 뭐 바이오 뭐 이런 쪽에서 이 정도 실적을 냈으면 지금 뭐 그죠? 한 10만 원, 20만 원에서 놀고 있었겠죠. 근데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다. 뭐 이런 부분. 최근에는 그죠. 이 공모주 확 들었으면 기관들이 장난질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신규 공모주는 잘 안 봐요. 근데 이 회사는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뭐 장기가 뭐 락이 걸려서 6개월 후에, 1년 후에 물량이 쏟아지고 이런 거는 없어서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해소됐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2023년 11월 달에 공모 이제 상장되었으니까 그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안정적이다. 물론 최저가에서 놀고 있다. 이런 부분. 이 회사가 보면 최저가는 올해, 그러니까 2025년 4월 달에 한 13,500원 한 그 정도가 최저가거든요. 지금 15,000원이고. 고점은 공모한 첫날, 그날이 이제 35,000원대. 그러니까 거진 바닥에서 놀고 있죠. 지금 시총이 한 9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한 2,500억대. 그러니까 적당히 괜찮아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순이익이 한 190억, 영업이익이 280억? 하여튼 그 정도. 배당은 한 600원 정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4% 이 정도 수준. 근데 올해는 조금 더 올려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정부 어떤 분위기상. 지금 현재 보면 PBR은 한 0.5, 요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수주 받은 거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올해는 작년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다. 부채는 한 90% 정도인데 유보율이 1000단위가 아니고 만 단위예요. 23,000 유보율이 23,000% 정도는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만큼 빵빵하고 좋다. 근데 이 회사 역시도 보면 결국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상속 때문에 눌렀다. 이런 느낌. 이 회사는요, 뭐 전 세계 글로벌 한 40여 개 브랜드에 전부 ODM 납품을 하고 있어요. 업력도 한 30몇 년. 엄청 어떤 전체적으로 유통 구조, 원자재부터 납품까지 일괄 생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다. 필리핀에 한 11개의 공장, 베트남에 1개 공장. 그만큼 규모도 큰 어떤 이런 회사다. 요즘은, 그죠? ODM이 또 대세거든요. 화장품도 그렇고. 화장품 업계의 ODM 업체는 지금 몸값이 엄청 높아요. 막 주요 M&A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어떤 K-뷰티라는 게 점점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화장품에서 이제는 의류 이쪽도 대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담당하는 그 역할을 점점 많이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한테도 많이 넘어오고.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규모가 점점 커진다. 중국 시장을 뺏어오기 시작한다. OEM 하면 주문자 생산 방식이죠. ODM은 그러니까 제조자 개발 생산 이런 개념이거든요. 요즘은 ODM 업체가 몸값이 높아진다. 그래서 동기견도 상당히 매력있다. 왜 이 회사는 상속 때문에 눌렀냐? 이렇게 이제 보면요. 정인수 외 2인 해가 68.52% 맞나? 대략 한 68. 근데 이런 거는 약간 디테일하게 탁탁탁 하면 뭔가 좀 스마트하고 있어 보이죠. 그래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 숫자는 항상 정확하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맞나? 하면 원래는 이제 편집을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건이 안 돼서 그냥 흘러가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대주주 정인수 외 2인 해가지고 한 68.5% 한 요 정도 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인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표죠. 정인수 대표가 한 66.85%를 지고 있어요. 주식 수로는 대략 한 409만 주, 409만 주에 한 몇천 단위는 떼버리고, 그러니까 거진 다 들고 있죠.
대주주 일가가 68% 들고 있는데 정인수 이분이 66.8을 들고 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장남이 있어요. 장남이 지금 보니까 동인기원의 상무이사를 하고 있어요. 상무이사를 하는데 정윤석이라는 분이 상무이사를 하고 있고 지분이 0.8%밖에 안 돼요. 그 밑에 차남이 있어요. 차남의 정윤한, 그러니까 윤석, 윤한, 그러니까 정윤한 이분이 IR 전략 팀장을 하고 있는데 지분은 0.6%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자사주가 한 4.5%, 우리 사주 조합에서 0.4% 정도 지고 있고, 그래 되면 대주주 지분 그죠 68.5, 그리고 자사주 4.5, 이것만 해도 73, 거진 74%가 묶여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한 20% 정도만 그죠 매입해도 자진 상폐가 가능해. 그럼 대주주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이 전부 다 해가지고 한 74%를 쥐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그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재산을 쓸 수도 없고 그죠? 형이라 할 수도 없고 아버지를 할 수도 없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자진상폐를 해버릴까? 유혹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진상폐를 해서 내 자식들한테 용돈도 마음대로 주고 그냥 편안하게 상속을 해야 할까? 아니면 상장기업으로 이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자식들한테 상속을 해줄까?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겠죠. 근데 저는 자진상폐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지금 가격, 지금 위치면 돈도 충분히 벌고 시총이 900억 대인데 순이익이 190, 영업이익이 한 280억. 엄청나게 저평가죠. 지금 100% 올라도 충분히 될 만한 위치. PBR 0.53.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봤을 때 굉장히 매력 있는 위치, 가격. 그죠? 또 배당도 주고, 배당을 더 높일 가능성도 높고, 재무구조 좋고, 지겨운 거 외에는 충분히 매력 있는 회사다. 그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동인기현 충분히 홀딩해도 된다. 자진상폐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느긋하게 그냥 들고 가면 된다. 뭐 이런 관점. 또 혹시나 그죠? 이번에 상법 개정에서 이 PBR 0.8 이상 맞추면 상속 관련해서 세금 혜택을 준다. 그래 되면 이제 더 이상 주가를 어거지로 누를 필요도 없이 주가 부양을 했어. PBR 0.8 이상 넘겼어. 상속세를 감면받자. 전략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고배당 때려주고 주가 부양 의지 보이고 그러면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급등도 가능한 회사다. 이게 이제 동인기현을 바라보는 저의 생각입니다. 예, 이상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